자, MRS. 자,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싱글 복셀과 멀티 복셀에 배우셨던 내용 중에 이제 말 그대로 멀티 복셀에 대한 제한점과 개선 방법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MR 스펙트로스코피에서의 그라디언트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RS의 획득 과정 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획득 그런 순서에 따른 저희가 보아야 될 내용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과 같습니다. MR 신호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즉 어떻게 MR S 시그널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어떤 시그널들 이용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앞에서 좀 보셨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ROI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위상을 어떻게 이제 말 그대로 프리페이션 페이지를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페이지 그라디언트에 따른 내용들을 어떻게 획득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스파셜 로컬라이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순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다 보신 거고,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좀 집중해서 좀 내용을 볼 계획인데, 근데 이제 앞선 내용 중에 2D와 3D 내용을 비교하면서 기법적인 비교를만 했고, 이제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금방 캐치하셨겠지만 3D 기본적으로 스펙트로스코피는 그라디언트의 그런 활용도가 일반 영상 기법들과 다르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 그 부분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제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RS에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싱글 복셀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정보, 즉 하나의 ROI에서만 신호를 얻는 과정이라고 했고, 자, 멀티 복셀은 동시에 여러 개의 ROI 신호를 획득한다고 했는데, 여러 개의 ROI를 획득하는 과정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좀 높이기 위해서,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번.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자, 펄스와 그라디언트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단면이 선택을 한 후에, 이후에 그라디언트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신호를 이제 ADC 기록을 하고, ADC 그죠? 이를 퓨리에 변환을 하면은 이제 스펙트로스코피가 되는 겁니다. 스펙트로 시그널이 되는데, 근데 이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는 이미징과는 이미지에서와는 좀 차이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상 기법에서 말 그대로 위치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 일반적으로 리드아웃 페이지와 페이지 엔코딩 스텝이 있는데, 뭐 리드아웃 페이지 같은 건 이제 그라디언트 상태에서 ADC를 기록하는 방법이 되죠. 그죠? 요 내용들도 이제 앞선 이제 그런 교수님들 내용에 있으니까, 혹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 내용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ADC를 기록하는 방법이므로 스펙트로스코피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죠? 요게 그죠? 너무 간단한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런 스펙트로스코피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페이지 엔코딩 스텝만을 이제 활용을 하여서 이제 각 단면으로부터 획득된 신호를 위치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요 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5개의 지금 자,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자, 요것들을 말 그대로 페이지 엔코딩 스텝으로 구분을 한다 라고 생각을 좀 일단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바로 우리가 봐야 될 문제가 바로 생기죠. 자, 일반적으로
슬라이스 리퍼커션과 페이지 엔코딩 그라디언트를 가한 다음엔 아시겠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펄스 직후에 이것들을 이 그라디언트를 기록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펄스 직후에 데이터를 말 그대로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그라디언트를 발생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를 기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런 우리가 원하는 정보의 그런 기준점을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MR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미싱 데이터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즉 데이터를 기록하지 못하는 초기 시간을 보통 미싱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들으면 약간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한 가지를 더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C 그림을 보실 건데, 자, 그렇다면 자, B를 조금 더 확장해서, 자, B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자, 이제 C 그림을 보시면 좌우 방향으로도, 자, 좌우에 이제 앞서 위에 있는 것만 아니고, 자, 좌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획득할 수 있는 페이지 엔코딩 스텝에 대한 정보가 이제 추가가 된다면 그 효과는 단면을 2차원의 작은 그리드로 분리를 하여 각각의 복셀 개념으로 신호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원래 이제 MR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말 그대로 리드아웃 페이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리드아웃 페이지가 필요가 없어서 페이지 엔코딩 스텝만 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페이지 엔코딩 스텝 자체가 한 방향이었을 때는 미싱 데이터 초기 시간을 기록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거를 방향성을 좌우로 추가로 이제 페이지 엔코딩 스텝을 그라디언트를 통하여 좌우의 그런 이제 방향으로도 그라디언트를 가하면 2차원의 작은 그리드 각각의 복셀로 획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각각의 두 개의 공간적 위치를 쉽게 말하면 그라디언트로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미싱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설명을 말씀드리면, 자,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제 메타볼라이트들의 모든 대사물질의 T2 밸류 값들이 동일하다면 말 그대로 초기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여도 당연히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이 T2 밸류들이 각각이 다 다르다면 이 말 그대로 decay 커브가 각각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초기 데이터를 획득 못하기 때문에 얘가 얼만큼 이제 이것들이 감소했는지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자, 이제 여기까지는 어떤 말씀인지 대충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즉, 우리가 말하는 이제 MR에서의 위상은 X축과 Y축에서 표시되는 성분의 회전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점을 확인하는 과정인 건 다들 아시겠지만, 즉, 펄스 후 모든 자기 모먼트는 X축을 당연히 향할 거고, 그죠? 당연히 한쪽으로 갈 거고, 그 후에 데이터를 기록을 하지 못하고 초기 시간 후에 기록을 하게 되면 이 T2 값 자체가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미싱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미싱 데이터의 개념이 이제 파악이 되셨다면, 자, 그렇다면 스펙트로스코피와 다시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자, X축과 Y축에서 이상적인 모양의 피크와 이를 크기 형태로 표시했을 때 피크의 너비가 지금 보시면은, 자, 자, 차이가 있는 걸 보시겠죠. 리얼과 앱솔루트, 이미지너리 보시면 너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이제 뒤쪽 가면 이제 각각의 개념들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 건데, 그냥 FID 커브 상에서만 보시면 이것들이 너비가 각각 각각 다르게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FID가 아닌 에코 신호 형태로 시퀀스를 바꾸게 되면은 에코 정점에서의 모든 위상이 동일, 즉 기준점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동일해지는 어,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각각의 너비가 달라지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미싱 데이터에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MR 위상의 위치를 확인해서 우리는 두 개의 위상 정보를 가지고 획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X축에 항방향으로 몰렸을 때 그 직후부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 초반 데이터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들을 미싱 데이터라 그러고, 이런 것들은 T2 밸류가 달라졌을 때 이것들을 충분하게 FID 커브에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즉 이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시퀀스를 에코 정점에서의 모든 신호의 그런 에코 형태로 바꾸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약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다이아그램들의 일부 데이터들은 기본적인 스피네코와 유사한 다이아그램 형태를 보신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즉 MR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이제 리드아웃 페이지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피네코 타입의 계열의 영상들을 획득하는 방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멀티복셀이 어떻게 그럼 실제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자, 큰 신호를 가지는 표피층, 자, 다음과 같은 머리죠. 머리 이제 버텍스 부분에 표피층의 지방 성분은 너무 큰 신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작은 인접한 신호들, 즉 신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펙트로스코피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렇게 스펙트로스코피 퀄리티를 떨어지게 되면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우리가 획득하는 과정에 그런 복셀 데이터들이 현격히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컨타미네이션, 즉 워터나 표피층의 팩 시그널이나 상대적으로 너무 큰 신호들은 MR 영상 자체가 밀리몰 농도 수준의 시그널들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작은 신호들을 다 압도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컨타미네이션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즉 이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만 데이터를 획득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멀티복셀을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는 거죠. 즉 보고자 하는 복셀 사이즈의 획득 데이터 가능한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멀티복셀에 대한 활용도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사라지게 한다면 우리가 이 획득하는 과정보다 더 큰 데이터를 획득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레스와 CSI 같은 거를 같이, 즉 에코 타입의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을 조금 돌려서 얘기했는데, 즉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에코 타입으로 돌린다는 건 우리가 각각의 영역에서 페이지 엔코딩 스텝을 획득을 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 이 페이지 엔코딩 스텝을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일반 이미징 획득할 때처럼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위상부호와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준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너무 크게 컨타미네이션 시그널이나 초기에 기재를 못하는 두 가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3D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CSI의 프레스, 스피네코 같은 타입의 기법들을 섞어서 사용을 임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실제 임상에서 데이터 없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이미징과 스펙트로스코피에서 그라디언트의 활용도가 같은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른 목적 때문에 사용이 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